조합의 수를 보도록 할게요. 그 유형 17에 901번 한번 같이 봅시다. 먼저 조합은 NCR이라는 어떻게 계산한다? N 팩토리얼을 R팩 곱하기 N-R팩으로 이렇게 나눠줘서 계산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901번을 보게 되면 1부터 20까지 홀수 중에서 뭐라고 했어? 서로 다른 주수를 선택하는데 택한 두 수의 합이 홀수 중에서 이제 두 수를 선택을 하는데 뽑아주는 거죠. 뭔가 조합이 들어갈 것 같은. 그때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두 수의 합 4의 배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경우를 좀 나눠줘야 돼요. 집합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4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있냐면 4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0, 1, 2, 3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오는데 그럼 나머지가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인 경우 있을 거고 3인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즉 나눠 떨어진 경우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홀수였으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거나 0이 되는 경우는 지우도록 합시다. 그럼 4로 나눈 나머지 1인 그런 원소들을 모아둔 집합을 한번 생각해보면 1, 그 다음에 여기에서 4로 나눴으니까 4씩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5, 그 다음에 9, 13, 그 다음에 17 이렇게 5가지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원소들을 모아둔 집합을 생각하면은 3, 그 다음에 7, 11, 15, 19 해서 이렇게 또 5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 두 수를 더했을 때 4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 5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5 뽑아주고 내가 15 뽑았다. 그럼 2개 더하면 20 되는 거니까 4의 배수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나머지끼리 뭔가 더해서 4의 배수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한 개 뽑아주고 여기서 각각 하나씩 뽑아주면 되는 거니까 공식을 쓰자면 5C1 곱하기 5C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5개가 나온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유형 18번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합의 수를 보도록 합시다. 거기에서 906번 한번 같이 볼게요. 906번. 크기가 서로 다른 5켤레 구두 10짝 중에서 4짝을 선택을 하는데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하는 방법수가 어떻게 됩니까? 10짝이 있어서 그럼 A라는 구두, B라는 구두, C라는 구두, D, E 이렇게 있었는데 왼발 오른발 있으니까 A1, A2 구분을 좀 지어주도록 할게요. B1, B2, C1, C2, D1, D2 E1, E2 이렇게 총 10개의 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하는 방법수였으니까 자 먼저 짝이 맞는 구두를 선택해 줘야 되는 거니까 짝이 맞는 구두 어떤 거 A로 할까요? 그러면 짝이 맞는 구두를 골라주는 방법은 저 5켤레 중에서 한 켤레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미 두 짝은 찾아 놨으니까 얘는 이제 뽑아놨으니까 나머지 8개의 짝 중에서 2개를 뽑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짝이 안 맞는 구두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같이 맞는 구두를 선택해주는 방법은 먼저 전체 8개, 남은 8개 짝 중에서 2개를 뽑아줘야 되겠죠. 이건 전체 경우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짝이 맞는 경우는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8개 짝 중에서 이렇게 2개를 뽑았으면 짝이 맞는 구두가 생기는 거니까 그럼 짝이 맞는 구두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2개가 생기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짝이 맞는 경우를
빼줘야 되겠죠. 이거는 짝이 맞는 경우라고 합시다. 그래서 8C이면은 8 곱하기 7을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28가지가 되겠죠. 28에서 4를 빼니까 얼마? 24가 돼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를 뽑고 얘를 뽑는 거니까 연관성이 있으니까 곱의 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24니까 120가지다 라고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형 21번에 91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보기 전에 내용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흠이 한번 12강에서 함수편 설명을 하면서 개수를 물어봤었는데 그때 설명을 했을 때 순열조합에서 또 배울 거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두 집합 x와 y의 원소 개수를 각각 알게, 정의역의 원소 개수를 알게라고 하고요. 공역의 원소 개수를 n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그때 f의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자, 1대1 함수의 정의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대1 함수의 정의는 서로 다른 두 원소, 정역의 두 원소에 대하여 시역이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르다라고 했었습니다.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물어보면 1대1 함수 개수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x1, x2 쭉 x 알게 이렇게 정역이 있었고 정역의 원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y1, y2 쭉 가서 yn, n개의 공역 원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처음에 갈 수 있는 길의 가지수는 어떻게 되죠? n가지. x2가 갈 수 있는 길은 x1이 간 길을 제외하고 n-1가지 해서 어디까지 곱해야 되죠?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나머지 r-1개를 뺀 n 빼기 r-1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즉 이 전체가 r개가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순열로 나타내게 되면 npr이라고 해주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 구할 때는 순열이 쓰인다라는 걸 알아둬야 하고 그 다음에 2번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먼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y에서 y로의 함수라고 표현을 해둔 이유는 원소수가 똑같아야 돼요. 원소수가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정역의 원소수, 공역의 원소수 똑같은 상태에서 그때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똑같이 n 곱하기 차례대로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거기 때문에 n의 계승, 즉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npn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순열이 쓰이네요. 1대1들은 다 순열이 쓰인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자,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그 중에서 이제 추가 조건이 붙는데 x1이 x2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뭔가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원래 뜻하는 건 증가함수가 될 텐데 증가함수 즉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얘네들이 찍은 대소도 어떻게 된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크기가 결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꼽아만 주면 돼. 꼽아만 주면 되기 때문에 뭐가 쓰인다? 조합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1, 2, 3, 4, 5라고 할까요?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서 이 5개의 원소 중에서 어떻게? 얘가 지금 갈 수 있는 길은 각각 3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5개의 원소, 공역의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만 뽑아만 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1, 3, 4였다라고 하면은 A라는 애는 1로 갈 거고 B라는 애는 3로 갈 거고 C라는 애는 4로 갈 거다. 이렇게 길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만 주면 된다라는 거, 그 정역 원소 개수만큼만 뽑아만 주면 된다. 그래서 조합이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916번 한번 같이 볼게요. 916번 보면
1, 2, 3, 4, 5, 6, 7에서 1, 2, 3, 4, 5, 6, 7로의 함수 개수를 구하시오. 자, A에서 A로의 함수 개수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조건 봅시다. 일단 1대1 대응이네요. 1대1 대응. 원소 개수 똑같죠? 맞춰져 있고 다 각각 서로 다른 애들 찍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 조건 보니까 1은 7을 찍어야 된대. 결정되어 있어 얘는. 그럼 나머지만 봅시다. 근데 그 나머지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다 조건에서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된다? F K가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라는 애는 보면 F2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2가 갈 수 있는 길은 1과 2 몇 가지? 두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두 가지가 돼. 갈 수 있는 길이. 그럼 1을 찍었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3이 갈 수 있는 길은 F3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2가 선택한 1은 제외하고 몇 개 남죠? 두 개가 남죠. 이런 식으로 결국 쭉쭉쭉 4도 두 가지 길, 5도 두 가지 길, 6도 두 가지 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선택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7은 어떻게 돼?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하나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안 남는 거야. 그래서 구하려고 한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2를 몇 번 곱하면 돼? 5번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32개의 함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합시다. 920번을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간격으로 놓인 12개의 점이 있었을 때 2점 이상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서로 다른 직선. 일단 선분 혹은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직선 이걸 뭐 하나하나 다 그으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조금 힘드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 봅시다. 자, 먼저 12개의 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직선이나 선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2개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전체 개수가 되겠죠, 이게. 그러면 전체 개수는 일단 12 곱하기 12를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66까지가 나오나요? 66까지. 여기 전체 직선이 66까지가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서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직선 혹은 선분 개수를 구한 다음에 뭐 대부분 직선이 많이 나오지만 거기서 중복선을 빼줘야 돼요. 근데 뭐가 중복되냐?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세 점, 즉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놓인 경우를 보게 되면 내가 이 점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점을 선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2개 뽑아줬으면 저 파란색 선분 나오죠? 뭐 이런 경우 아니면은 얘랑 얘를 선택해서 또 그어도 똑같은 선분 그 다음에 뭐 이거랑 이거를 선택해도 똑같은 선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중복선들이 이 하나당 몇 개씩 나오죠? 3개씩 나오죠? 3개씩. 그래서 이런 중복선들을 우리가 빼줘야 되는데 한 직선 위에 세 개의 점이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또 가로선을 보게 되면 한 직선 위에 몇 개? 4개의 점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얘는 빼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빼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3개 중에서 점 3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2개죠. 2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게 몇 개 나오나 보자. 1개, 2개, 3개, 4개. 더 있나요?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 8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 직선 위에 4개 점이 있는 경우는 가로선 되겠죠. 가로선.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또 겹치는 거니까 이런 게 몇 개 있어? 가로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 3C는 3C1과 같으니까 3, 8에 24. 그 다음에 4C는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6대에서 18.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66 마이너스 중복선 24개와 18개가 이렇게 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뺐으니까 저게 모두 사라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개수만큼 다시 뭐 해주냐면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안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세줘야 된다라는 거. 그 개수는 사라지니까 다 빼버리면 그러면 이거 얼마죠? 42가 되네요. 42. 그러면 42에서 빼면은 66에서 빼면은 24인데 24에서 12를 더하니까 35개가 나온다. 서로 다른 직선 개수는 그래서 35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유형 24번의 다각형의 개수 보도록 할게요. 다각형의 개수 927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 그려놨는데 여기에서 16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16개, 아까도 좀 비슷하게 하지만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점이 3개 필요하니까 16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아줘야 되겠죠. 전체.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무조건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한 직선에서 3개의 점을 뽑아주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니까 전체에서 뭘 빼줘야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한 직선에 놓인 경우가 되는 거니까 4개의 점 중에서 3개 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게 몇 개 나오나 보자. 1개, 2개, 3개, 4개, 5, 6, 7, 8. 그 다음에 9, 10개가 나오네요. 10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자세히 살펴보면 또 있죠. 뭐가 있냐면 3개의 점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1점, 2점, 3점 2개, 또 같은 방법으로 3개, 또 4개. 그래서 3C, 3 곱하기 그런 게 몇 개? 4개가 나온다라는 거를 더해서 우리가 빼주면 되겠습니다. 전체 가지수에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건 뭐 더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직선계수 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나 보니까 자세한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516개가 나온다라고 해서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형 27번 분할한 후 분배하는 방법수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 뭐 분할 문제 잠깐 뭐 풀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고 문제를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뭐 분할하고 또 분배한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분배수를 우리가 팩토리얼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937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운전석을 포함한 4인용 승용차 세대가 있었는데 10명이 나누어 타려고 한대요. 12명 나누어 타는데 이 중에서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운전면허 소유자가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3명 운전면허 이제 없는 사람이 그럼 7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 지정된 승용차에 운전한다라고 할 때 10명이 차에 나누어 타는 방법수를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이 운전면허 있는 사람 3명은 차 세대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A, B, C라고 할게요. 이렇게 4인용 차 세대가 있었는데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무조건 한 명씩 타야 되겠죠. 그러면 남은 빈자리가 이제 3개씩 이렇게 남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우리가 분할을 해야 되는지. 자, 먼저 여기에서 이
이 10명을 하나씩 일단 나눠줬으니까 7명이 남은 상태죠. 그 7명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7명을 나눠줍시다. 7명을 1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또 되고 2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1, 3, 3으로 나눈 경우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은 71 곱하기 7 빼기 1 하니까 6이 되겠죠. 남은 게 6개 중에서 3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3 아직 안 끝났죠? 2개가 똑같으니까 중복되는 거를 나눠줘야 돼서 200분의 1을 곱해주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둘, 셋으로 하게 되면 7C2 곱하기 5C2 곱하기 3C3 마찬가지로 2개가 같으니까 같은 수가 2개 있을 때는 200분의 1 곱해준다라는 거. 그러면 이 곱하면 얼마입니까? 7 그 다음에 6, 5, 4, 3, 2, 1 하니까 20 얘는 어차피 1이니까 뭐 생략해도 돼요. 근데 2로 나누니까 얘가 70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100분의 1도 곱해주면 이게 10이니까 약분돼서 5가 되고 얘는 얼마 돼? 21이 되죠. 그래서 105가지가 되겠네요. 105가지. 그런데 아직 안 끝났죠. 이렇게 분할을 해놨어. 분할을 해놨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각각 나눠 탔으니까 서로 다른 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로 다른 차.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1명, 3명, 3명 나눠 둔 사람들을 어떻게 이 세대에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곱하기 3팩씩 해줘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하려고 하는 거는 70 플러스 105를 계산을 해서 3팩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 나온대요? 1050까지가 나옵니다. 1050까지. 그래서 이렇게 방법수 아니면 뭐 가족들 다 동원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세히 준비해서 1050까지가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뭐 결과보다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알아두도록 하고 그 아래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유형 28번의 대진표 작성하기 볼 텐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940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9개의 팀이 다음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분할이 적용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풀 때는 맨 위에서부터 나눠야 돼요. 이걸 나누게 되면 9명이었으니까 9명을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5팀, 4팀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9C5 곱하기 4C4 이렇게 5개, 4개로 나눠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보도록 할게요. 이 노란색에서 이 5명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또 3팀, 2팀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또 나눠줍니다. 그러면 5C3 곱하기 2C2 이렇게 나눕니다. 아직까지 뭐 겹치는 게 없으니까 뭐 나눌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4개의 팀을 또 어떻게 2개로 나눠줘야 돼요. 이때는 4C2 곱하기 2C2 해준 다음에 2개가 같았으니까 어떻게 2 팩토리얼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이다? 아니다. 뭐? 요놈이다. 부전승하는 얘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까 5C3, 2C 했으면은 3팀으로 나눈 부분에서 이 부전승으로 갈 사람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갈 팀을.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3팀 중에서 한 팀을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부전승. 이거를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전부 연관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진표 작성하는 방법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VC5는 9 팩토리얼을 숫자가 너무 큰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하는 방법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11,340까지가 나온대요.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B단계를 모두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C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단계 941번 한번 같이 볼게요. 941번.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 길이가 1, 2, 3, 4, 5인 5개의 원이 있는데, 이 5개의 원을 경계로 하여 안에서부터 A, B, C, D, E 이렇게 나누고 3가지의 색을 칠하여 색칠된 문양을 만들려고 한다. 각 영역은 한 가지 색만으로 칠하고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그리고 3가지 색 물감은 10통 이하만 쓸 수 있고 한 통으로는 A만큼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한 통 A의 넓이가 얼마인지 보니까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A의 넓이는 파이가 되겠죠. B의 넓이는 반지름이 2였으니까 2의 제곱에서 근데 얼마? A의 넓이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1의 제곱을 이렇게 빼줘. 즉 3파이가 되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C의 넓이를 보게 되면 9에서 4를 빼니까 5파이, D는 얼마? 이제 7파이. 마지막 2의 넓이는 9파이가 되겠습니다. 9파이. 그러니까 한 통으로 A만큼 칠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 통, 얘는 3통이 들고 5통, 7통, 9통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칠할 수 있는 그 문양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으니까 보세요. A, B, C, D, E라고 할게요. A, B, C, D.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색깔은 A, B, C 이렇게 3가지 있었다라고 합시다. 소문자로 해서. 그럼 처음에 A를 칠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곱하기 3만 해주면 되겠죠. B도 같은 경우고 C도 같은 경우가 되는 거니까 A를 칠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B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우리 수렴도로 그릴 겁니다. B와 C가 올 수 있겠죠. B와 C. 근데 넓이 잘 기억하세요. 넓이는 파이, 3파이, 5파이, 7파이, 9파이 된다는 거니까 이미 한 통 썼어. 그러면 A는 9통 남았다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B와 C를 칠을 했고 그 다음에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와 이렇게 C가 오고 여기는 A와 B가 오겠죠. 그럼 이제 보면 여기에서 칠할 수 있는 건 A는 파이랑 5파이를 칠했습니다. 6파이니까 이 뒤로는 칠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 올 수 있는 건 이제 B 또는 C가 되는데 B는 3파이였고 B는 7파이였으니까 3파이, 7파이 합치면 10파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A는 못 오니까 C만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올 수 있는 게 A와 B가 되는데 둘 다 되나? 안 되죠. 그 통수를 넘어가는 거니까 페인트 칠 할 수 있는 통수를 넘어가니까 통하지 않는다 라는 거. C가 왔을 때 볼까요? 그럼 C가 올 수 있으면 이 뒤에 칠할 수 있는 건 A와 B가 되는데 여기 얼마였어? 7파이였죠. 그 다음에 여기 3파이였죠. 얘 된다. 근데 여기서도 A가 파이였고 여기 A 칠한 거 되죠.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5와 5가 오죠. B와 C가 온다라는 거야. B와 C. 근데 되는 거 확인해 보니까 B라는 데는 벌써 3파이를 칠했기 때문에 9파이를 칠할 수가 없게 됐죠. C는 5파이 칠했는데 9파이 칠할 수 없네요. 안 나와. 그럼 마지막 여기 D에 B를 칠했을 때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B는 이미 끝났죠. 3파이, 7파이 끝났으니까 남은 게 A와 C가 되는데 이때 A는 파이 칠했으니까 9파이 칠할 수 있네요. 하지만 C는 5파이 칠하고 9파이 칠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 되는 게 뭐가 있어? 여기서 한 가지 그리고 두 가지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해보면 두 가지 나와서 A를 칠했을 때 즉
여기다가 먼저 A를 칠했을 때 되는 경우가 총 4가지가 나오겠죠. 그런 게 B에서도 C에서도 마찬가지니까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 우리 12개가 된다라고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942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경계가 구분된 6개의 지역의 인구조사를 조사원 5명이 담당하려고 한다. 5명 중에서 1명은 서로 이웃한 2개의 지역을, 나머지 4명은 각각 남은 4개의 지역을 담당한다. 이 조사원 5명의 담당 지역을 정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웃하는 지역의 수를 한번 세보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일단 이웃하는 지역이 나오고요. 그러면 조사를 할 텐데 먼저 이웃한 지역을 담당하는 조사원을 뽑아줘야 되는 거니까 몇 가지? 5가지가 되겠죠? 이웃한 2 지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원 뽑는 가지수 5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그 조사원이 선택하는 지역은 총 몇 가지가 나와? 아까 이웃한 지역이 10개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10. 그리고 나서 남은 이렇게 만약에 이웃한 2 지역을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남은 4개 지역은 각각 4명이 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서 얼마입니까? 5 곱하기 10 곱하기 24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1200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943번 보자. 그림과 같이 16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판 위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공 4개, 검은공 4개를 놓으려고 하는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공을 놓는 방법 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가조건을 볼게요. 가조건을 보니까 흰공은 흰색 어딨어? 얘 조건이 뭐였냐면 각 행과 각 열에 1개씩 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개씩 놓는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나 조건에서는 검은 공은 각 열에 1개씩 놓는다. 그 다음에 다 조건은 각 열에서 흰 공과 검은 공은 이웃하지 않게 놓는다 라고 되어 있어. 흰 공, 검은 공 이웃하지 않게끔. 자, 보세요. 그러면 먼저 흰 공을 놓는 가지수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 각 행과 각 열에 1개씩 놓는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흰 공을 놓았어. 그러니까 1행 기준으로 볼게요. 1행에 놓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4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이 열은 포기를 해야 돼. 그럼 2행에서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 마찬가지로 2가지, 이제 1가지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놨는데 검은 공은 각 열에 1개씩 놔야 한대. 그런데 다 조건을 보니까 흰 공과 검은 공은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에다 놓을 수는 없어. 이웃한 공, 검은 공 보입니까? 그러면 검은 공이 놓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여기서 1열에서는 2가지, 2열에서는 1가지, 3열에서는 1가지, 4열에서는 2가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총 4가지가 되겠네요. 얘는 24가지였죠. 그래서 2개를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라고 해서 9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오늘은
944번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945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945번부터 시단계 마무리를 하고 수학하 이제 완전히 끝내자. 알겠지? 자, 볼게요. 944. 길동이는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비밀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인 020713 2002년생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영어 이름 길동. 자, 이렇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만들려고 한다. 가족권 보니까 앞자리 4자리 숫자와 뒤에 4자리는 뭐래? 앞에 4자리는 숫자, 뒤에 4자리는 알파벳을 나열하여 8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숫자와 알파벳 4개씩 이렇게 나열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나 조건을 보니까 주민등록 앞자리 6개의 숫자, 6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사용을 하여 나열을 하는데 0이 2개 사용될 경우는 0끼리 서로 이웃한다. 그러면 경우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 0이 하나도 안 쓰이거나 아니면 1개 쓰이는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0 2개가 있었으니까 남은 숫자 뭐였어? 2, 0, 7, 1, 3 이 5개 중에서 몇 개를? 4개를 뽑아서 나열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 몇 가지야? 120가지가 되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는 0이 만약에 2개가 쓰인다 라고 하면은 그 두 숫자는 서로 이웃한다 라고 되어 있죠. 두 숫자는 이웃한다. 그러니까 0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0, 0 이런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다른 숫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뭐가 되겠어? 0을 제외한 2, 7, 1, 3 중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 즉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되겠죠. 뭐 순열이지만 그냥 고백 법칙으로 쓸게요. 4가지, 3가지가 올 수 있겠네. 그런데 그런 게 몇 개 있어? 총 3개가 있으니까 3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 36인가요? 됐죠? 그래서 일단 이 앞에 숫자 4개를 나열하는 방법수는 총 몇 가지가 된다? 156가지가 되겠습니다. 156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알파벳 조건을 보도록 합시다. 다 조건을 보니까 다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 영어 이름 7개 알파벳 중 4개를 사용하여 나열하는데 G가 2개 사용되고, 그 다음에 G와 G 사이에는 적어도 1개의 모음이 들어간대. 여기서 모음이 뭐야? I와 O가 되겠죠. I와 O가 적어도 하나, 적어도에다 동그라미 쳐두도록 하자. 적어도 1개의 모음을 나열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 알파벳 4개를 만들 조건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G는 일단 2개가 들어가야 돼. 이런 경우. 아니면 뭐 이런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겠죠. 됐나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 G와 G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 모음이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 보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I나 또는 O가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2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남은 문자가 뭐가 있어? 뭐 I를 썼다라고 합시다. I 썼으면
다음에 L,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O, N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죠. 맞습니까? 지금 3개가 쓰인 거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4개 중 하나가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4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8개의 문자를 만들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어디에도 또 있어?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경우도 몇 가지가 된다? 8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운데 거네. 가운데 거. 그러면 이 가운데 거 G와 G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1개 들어간 경우 아니면 2개 모두 들어간 경우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를 이용합시다. 반대의 경우. 반대의 경우가 뭐야? 전체 경우에서 여기에 뭐가 들어간 경우? 자음이 들어간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 우리 5개 문자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 5 곱하기 4가 되는데, 여기에서 뭐가 들어간 경우? 자음만 들어간 경우니까 자음이 몇 개 있었어? 이제 3개가 되겠죠? G와 G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3 곱하기 2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몇 개? 14가지 되는 거 맞나요? 14가지? 그래서 전부 더하게 되면 알파벳은 총 몇 개의 경우입니까? 30가지인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숫자 나열하고 알파벳도 나열하는 거니까 곱하게 되면 4680까지가 나온다 라고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단계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45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